동자동 쪽방촌, 전국 최대의 쪽방 밀집 지역입니다. 쪼개고 쪼갠 방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 쪽방. 쪽방 주민 김용수 씨가 출근 준비를 합니다. 대화 소리가 다 들릴 만큼 다닥다닥 붙어있는 쪽방. 세면장은 8명이 함께 사용합니다. 주방 시설도 따로 없습니다. 세탁기 앞에 놓인 가스레인지가 유일한 조리 시설. 세면장도 세탁기도 주방 역할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하나. 이마저도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용수 씨의 방. 면적은 약 5제곱미터. 한 평이 조금 넘습니다. 월세 28만 원. 용수 씨는 20년 전 쪽방에 들어왔습니다. 남이 그래도 좀 시원하고 얼큰한 맛이 있어서. 라면요? 아침에도 괜찮아요, 그래. 주로 라면을 많이 드세요? 식사할 때? 해먹기가 간단하니까. 사업하다 큰 빚을 지고 집을 떠나와 가족과도 연이 끊긴 용수 씨. 쪽방이 아니었다면 잠잘 곳도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자금 고갈되고 하다 보니까. 그럼 그때 빚도 많이 지신 거예요? 많이 졌었죠. 근데 좀 데미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힘들었죠. 교도소에서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집행유예로 나와가지고 뭐 오갈 때도 없고 서울역 쪽으로 대여하다 보니까 이런 곳이 있다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좀 인도를 해줘가지고 정착하게 됐습니다. 한 20년 정도. 용수 씨의 직장은 동자동 쪽방촌에 있습니다. 그의 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쪽방 상담소. 지하시는 분들마다 여기가 세탁방이에요? 이게 일반 빨래는 그냥 탈수만 해갖고 직접 가서 말리셔야 돼. 이불은 크니까 말릴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탈수해갖고 건조까지 다 해드리고. 쪽방에서는 하기 힘든 빨래나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쪽방 주민들이 적응하고 정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알았어. 들어가. 샤워. 쪽방이지만 노숙으로 떨어지지 않는 걸 중간에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쪽방 상담소 역할인데 사실 쪽방에 가다 보면 사람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아니죠. 저마다의 갖가지 사연을 안고 쪽방에 정착한 사람들. 5개월 전 쪽방 주민이 됐다는 예나 씨를 만났습니다. 방이 지금 꽉 차가지고. 네네. 방이 이렇게 좁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여기 앉아. 잠깐만요. 비계로 치우드릴게요. 네. 여기 기대서 앉아. 다리 저릴 텐데. 그럼 그 자리를 잡아. 자리를 잡아. 아니 근데 이렇게 아니 최대한 불편할 것 같아. 아니 이다 이렇게 괜찮아. 여긴 좁아서 고스톱도 못 쳐요. 오픈이셔서요. 잘 때도 이렇게 입고 자야 돼요. 잘 때도? 네, 되게 열악해요.
그러니까 방바닥은 따뜻한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시멘트 벽돌이에요. 그러니까 구멍 숭숭 뚫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막 들어와요. 이거 빨래인데 안 말라요. 추우니까. 아, 젖어 있네요. 네, 안 말라요. 젖어 있네요. 젖었어요. 이거 말라도 지금 여기 네. 벽에 보세요. 이게 네, 물기가 맞아요. 네. 이틀 전 널어놓은 빨래가 벽을 흥건히 적시고 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빨랫줄 하나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저는 일어서서 어떻게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여요? 그럼 이렇게 하고 겨들어갔다 겨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34만 원이라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와서 이게 34만 원이야? 차라리 고시원 가지 그러냐. 가고 싶죠. 근데 쫓겨날까 봐. 트랜스젠더 예나 씨. 코로나 팬데믹 전 술집을 인수했다가 한순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싼 방을 찾아 처음엔 고시원에 갔습니다. 남자 화장실에서밖에 씻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완전히 성전환 수술 한 게 아니고 상의만 했거든요. 나는 괜찮은데 자꾸 민원을 넣어요. 왜 거기 그런 애가 남자 목욕탕에서 그러니까 샤워실에서 목욕을 하게 두냐. 나 불쾌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쫓겨나고 여러 번 쫓겨났어요. 아, 고시원에서도? 네. 그러니까 여자들보다 남자분들이 더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해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한 50%가 나를 마치 뭐 변태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봐요. 갈 곳이 없었던 예나 씨. 서울역에서 잠시 노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돼 동자동 쪽방에 들어왔습니다.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일로 온 거예요. 다리가 지났어요. 지나셨죠? 아니 아까 인상을 막 쓰시더라고요. 다리 지났어요. 힘들어요 여기요. 또 다른 쪽방 주민 용섭 씨. 5년 전 이곳으로 왔습니다. 한 잔 드실래요? 그 역시 한몸 누일 곳을 찾아 떠돌다 이곳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 방이 좀 넓네요. 왜 그래? 예, 이 방만 좀 넓어요. 용섭 씨는 두 다리와 한쪽 손이 없습니다. 잘 사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저 보구스예요, 보구스. 보구스 아세요? 보고스가 뭐예요? 보구스가 상처 나면은 썩어 들어가는 병이 있어요. 아, 네네. 예? 상처가 나면은 안 나요, 그게. 그냥 썩어 들어가는 거, 거기가. 낫질 않으니까. 30대 초반에 그런 거죠. 걸려가지고? 예. 그러면 그 병 걸리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농사했죠. 아, 농사 지었었어요? 예. 병을 얻고 가족과도 멀어지면서 혼자가 된 용섭 씨. 그에게 쪽방은 생존을 가능하게 해준 소중한 공간입니다. 아니 살면서 뭐 다 불편한 게 뭐 한두 가지예요. 뭐 많지. 근데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살아야지 뭐. 아니 나만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가진 것 없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최후 거처가 되어주는 쪽방. 현재 동자동엔 1,200여 개의 쪽방이 있습니다. 쪽방촌 골목에 자리 잡은 이곳은 주민들이 운영하는 주민자치식당. 매일 아침 쪽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여 점심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잔치국수입니다.
수요일은 국수를 삶아요. 왜냐면은 쪽방에서는 국수 요리를 해먹기가 어려워요. 국수를 삶고 뭐 하고. 일을 해도 월급은 따로 없습니다. 음식을 사러 오는 이웃을 만나는 일이 돈보다 더 소중하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을 쳐다볼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서로 없는 사람끼리 서로 쳐다봐주고 그게 좋은 거잖아요. 서로 감싸주고.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가격은 1,000원. 날마다 하루 50여 명 정도가 찾아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쪽방 주민들은 서로에 기대어 부족함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좀 나이 드신 분들 몸 불편하고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 환경입니다. 화장실에 왔는데 어리가 꺼져버려갖고 그 빨리 고쳐주는데 안 고쳐줘갖고 밥을 안 먹었다고 화장실 가기 싫어서 얼어갖고 어디로 가요. 196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민층이 모여 형성된 쪽방촌. 70년 이상 된 주택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 살고 있는 집이에요? 이게 참 이렇게 상분들이 그리고 여기 여러 개 중에서 한쪽 벽면이 곰팡이로 뒤덮인 방. 최소한의 주거권도 지켜지지 않는 최악의 주거 공간. 사오고 이거 틀고 나오고 뭐 이거 여기서 이거 이빨 왜 진드기가 안 걷어져요? 다 됐어 집도 하도 오래니까 다 부서져 이렇게. 쪽방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주거 형태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쪽방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제 주거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거죠. 노후화가 심각해지자 2021년 국토교통부가 동자동 쪽방촌 정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분양주택이 1,160호, 그리고 임대주택이 1,250호가 새롭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쪽방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한다는 계획. 일상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주거 수준은 향상시키고 또 공동체는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주택 정책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닌가. 예전에는 이제 개발이 곧 내쫓김이었던 이 도시빈민의 역사가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성찰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공공주택 사업이라는 것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살던 자리에 계속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최소한이나마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쫓겨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쪽방 주민들의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발표된 지 4년. 동자동 쪽방촌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창문도 지금 고장난 상태고 이걸로 이제 떨어졌네. 바람막이 해놨는데 이걸로. 닫히지 않는 창문도 4년째 그대로입니다. 닫기가 애매해요. 여기서. 이상 안 되네요. 네. 추위를 막기 위해 창문을 막아보지만 이마저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테이프의 그 접착력이 바람이 부니까 접착력이 약해지다 보면 또 떨어져요 이게. 그럼 또 다시 붙이고 하면 되니까. 밤이 되자 점점 더 내려가는 실내 온도. 바닥은 찬 공기는 바닥의 온기까지 앗아갑니다. 이사를 고민해보기도 했지만 다른 방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가 좀 보온
보온 역할을 해줘야만. 근데 다른 방이고 저 찾아봐도 뭐 창문이 정상적이면은 뭐 습기라든가 또 다른 게 또 비정상적인 게 건물 자체가. 예? 그러잖아요. 이거는 창문인데도 수도문 또 잘 나오니까 이 집마다 건물 형태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임대주택으로 이사갈 날을 기대했던 용수 씨. 하지만 희망과 기대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좀 나아지겠구나, 환경이. 그래서 기대를 했었는데 뭐 이것도 뭐 이제 유야무야 뭐 언제 될지 기약 없는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대도 않고 이 상황이 또 뭐 당분간 또 계속 되겠구나. 이건 한 쪽방 건물의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물이 완공된 날짜를 보면 1922년 8월인데요. 지어진 지 무려 103년이 된 겁니다. 오랫동안 낙후돼 있던 이곳을 정비하는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구상이었습니다. 기존의 도시개발과 달리 주민들이 강제로 쫓겨나거나 서로 다른 임대단지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개발 계획이 발표된 2021년 2월 이후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그 사이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동자동 쪽방촌에는 64동의 쪽방 건물이 있고 그 안에 86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계단의 틈새를 메우고 있는 한 주민을 만났습니다. 구멍이 빵빵 우리 천장에 뚫려 있잖아, 들이. 내가 임시 막아놓은 데가 다 뚫린 상태로 이렇게 뚫려 있어요. 보기 싫은 내가 며칠 전에 막아놨지. 이 건물에 문제가 많아요? 엄청 많아 여기. 어머니 그럼 답답해서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야? 너무 들어온 데가 많아서 이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이제 한 거지. 골목에 들어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무서워서 위험하다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쪽방 관리 일을 하는 주민이 제작진을 어딘가로 데리고 갑니다. 이거 일정 때 긴 집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네. 여기요 집이에요. 요 집이요? 네. 요거 밑에 저 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곧 무너지게 생긴 자리니까. 언뜻 봐도 지은 지 오래돼 보이는 쪽방 건물. 철근 산에서 이렇게 나와서 있으니까 그렇다고. 저때 저 위에 지붕에 그걸 잘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 축대 밖까지 확장한 건물. 철근이 심하게 녹이 슬어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을 위해 축대와 건물을 연결해 놓은 구조물은 이미 분리돼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려고 하니까 지금. 저 구청에서는 위험하니까 사람들 딴 데 가 살으라고만 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집주인을 모른다고 그냥 털어버리고. 이 쪽방 건물 안에 지금도 수십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공공개발 계획 발표 후 건물의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구나 이렇게만 하는. 노후되니까 물도 새고 뭐 벽도 하고 뭐 이렇게 수도 꼭지도 다 뭐 마모되고 그러는데 보일러도 또 뭐 10년 넘으면 고장 나는데 새로 교체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비싸잖아요. 뭐 6, 70만 원 기본인데.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개발이 발표 어쨌든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주거 환경이 더 안 좋아졌네요. 그렇죠. 발표가 나와서 어차피. 제작진을 한 건물 옥상으로 안내하는 공인중개사. 여기는 진짜 손을 봐야지 안 되겠네. 이게 기둥이 아래도 잘렸고 지금. 이거 안 되겠다. 대로변에서는 보이지 않는 쪽방 건물의 뒤편이 보입니다.
곳곳이 깨져 있습니다. 아, 이게 쪽방촌이구만요. 네, 쪽방 건물. 예, 현재 건물은 어떤 상태일까?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금이가 있는 기둥. 사람이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 일부가 저기 깨져 있고 금이가 있고 제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겠죠. 이게 다 금이 하고 있고 안에는 아마 비어 있는 데서 굴뚝 역할이라든지 한풍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기둥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그렇죠. 외곽 가지고 하는 거죠. 콘크리트 밖으로 드러난 철근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철근은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공기에 노출되면 부식이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부식이 된 걸로 봐서는 철근의 역할이 이제 점점 다운되고 있다. 동자동 쪽방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다 들어가. 원래는 요게 콘크리트는 이렇게 친 거거든요. 이거는 받치고 이거 이제 다 떨어질 거예요. 이거 떨어져라. 떨어지게 돼 있어 이건. 다 떨어진다니까요. 점점 떨어지고 이거 방치해두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훅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구멍이 다. 문제는 건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다 주저앉은 거예요. 갑자기 비가 오면 오늘 이 주저앉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벽은 이미 붕괴됐어요. 근데 이게 언제 이 길가로 넘어갈지는 이 벽만이 알고 있지. 이미 선명하게 드러난 균열. 갑자기 무너지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들 속에 숨어 있는 쪽방. 이 낡고 좁은 집은 주민들의 건강까지도 위협합니다. 쪽방 상담소 01택 간호사. 매주 2번씩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쪽방 주민을 찾아갑니다.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혈압 좋아요. 왜 안 좋아요? 네. 말을 하지 못하는 주민.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파요 여기가? 또 올 테니까 많이 아프면 그때 와서 알려주세요. 네. 이따 또 방문할게요. 네. 뇌경색에 위암 수술까지 받았다는 주민. 암 환자가 지내기에 쪽방의 주거 환경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간호사로서 뭘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고요. 안녕하세요. 식사하고 계셨어요? 약은 잘 드시고 있어요? 하루도 안 빼먹고?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도 많습니다.
밥은 하루 한 그릇 먹어요. 네. 저거 그럼 3월 말에 네. 갖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 생일이에요. 3월 생신이셔요? 네. 생신 축하드려요. 3월 12일 날. 아, 선물 드려야 되는데 선물이 없어요. 미역국은 드셨어요? 여기 있잖아. 미역 조금 들어가 있네. 국을 드셔야 하는데. 아유. 네. 부실한 식사, 움직임이 적을 수밖에 없는 좁은 방. 쪽방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주민들의 몸을 관통합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주민의 84.7%가 고혈압, 당뇨, 관절염, 우울증 등을 앓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발표 후 지금까지 세상을 떠난 쪽방 주민은 110명이 넘는데요. 개발이 지연되는 시간은 고령의 몸도 성취하는 쪽방 주민들의 삶을 더 크게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자동 쪽방 일대는 1978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2006년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고 2015년엔 수월한 개발을 위해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은 속도를 내지 못했고 일몰 시한을 넘겨 2020년 자동으로 해제됐습니다. 결국 40년 넘게 추진되어 온 민간 개발론, 쪽방의 열악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의 정비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왜 사업은 4년째 미뤄지고 있는 걸까요? 동자동 쪽방촌을 걷다 보면 눈에 띄는 빛바랜 붉은색 깃발.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소유자들이 4년 전에 걸어놓은 거라고 합니다. 한 건물 소유자에게 공공개발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제 빨간 태극기 달아놓은 거 그 사람이 민간 개발한다는 거고요. 그 시지부지 무효됐지 뭐 민간 개발도. 그 공공 개발도 뭐 조용해 또 말도 없어. 중립 위치에 빨리만 했으면 좋겠다. 빨리만? 신속하게 좀 해서 빨리 개발이 되고 재산권 좀 보장 좀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됐으면 하는 게 모든 사람 바람 아닌가 싶네요.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 계획이 발표됐을 때 일부 토지주들은 정부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정부가 거래 시세 등을 고려해 정당하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지난 4년간 정부는 소유자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늘려왔습니다. 최대 250%인 용적률을 800%까지 올린 것 이외에도 사업 부지 내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에게도 주택 분양권을 제공하고 전매 가능, 시공사 선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부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시키는 주택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구역 지정할 때 정치적 의견만 가져가고 뒤는 책임지자. 현물보상 법안이 발의되고 그랬을 때도 저희가 참 난감했어요. 결국은 계속 이 부동산이란 가치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반대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정작 이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게 또 하나의 더 큰 감정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그런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 직접적인 반대 입장을 표하지 못하고 좀 씁쓸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이기는 했었죠. 근데 동자동 사업부지 내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538명. 그중 공공개발에 찬성하는 소유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처음엔 사업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일체 사전 상의나 또는 뭐 여론적 탐색이나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정치적인 좀 약간 구호적으로 또는 뭐 이렇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토지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2010년도부터 여기 개발하겠다고 민간이 움직였지만 여기가 남산 풍치지구고 예, 또 안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적률 제한도 있고 뭐 이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서는 수익을 내기 힘든 자리입니다. 남산과 이어지는 언덕에 있는 동자동 일대는 집안이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초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반면 남산 고도 제한으로 인해 건물은 높이 지을 수 없습니다. 민간 개발이 무산된 이유입니다. 공공개발조차 지연되면서 토지 소유주들 역시 피해가 큰 상황. 증축도 되지도 않고 신축도 되지 않고 그리고 계속 공시지가는 올라가면서 재산세는 늘어가는 그리고 임대료는 점점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는 악순환으로 빠져 있는 이러한 상황을 빨리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인데 이것을 민간이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이종승 씨의 가족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가 건물. 그러나 빈 건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 건물이 여기 화장실에서 지금 이렇게 막 그 정화조가 터져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요 상가들을 다 내보냈어요. 상가 건물 2층엔 쪽방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세입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이런 쪽방에서 한 평밖에 안 되는 데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건 건물 수리가 시급한 상황. 이제 제가 이걸 좀 수리하기 위해서 나가면 하지만 공공개발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마저도 선뜻 시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언제 공공개발을 할지 민간개발을 할지 모르니까 소유주 입장에서 여기다 돈을 제 퇴직금을 다 넣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뭐 그런 공사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예. 공공주택 사업을 시작하려면 지자체 협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택지구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자동은 지금까지 지구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자동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공개발을 추진 중인 영등포 쪽방촌. 사업계획이 발표된 지 6개월 후 지구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전역 쪽방촌 공공개발 역시 사업 발표부터 주택지구 지정까지 7개월이 걸렸습니다. (2023년 2월) 동자동에서도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민간 개발을 지지하는 토지 소유주의 반대로 설명회는 무산됐습니다. 그 후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공개발을 찬성하는 토지주들이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보려 했지만 개인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토지주들이 약 52%인가는 연락이 안 되고 나머지 48% 중에서 민간개발 주장, 공공개발 주장이고 많은 숫자는 연락도 안 되는. 이번엔 민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인터뷰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질문 내용을 먼저 좀 받아볼 수 있어요? 며칠 후 동자동 민간개발 추진위는 인터뷰가 불가하다고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민간개발이 지금 가장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의 재산권이 너무 국가가 공시지가로 내 땅을 강제로 뺏어가는 거 아니야? 야, 공공을 주장하는 이 바보들아,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간개발이 훨씬 유리해. 내가 하면은 너 그 시행 이익까지 다 가질 수 있는 걸 왜 정부한테 다 뺏겨?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국토부가 설명회자를 통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답답하고. 왜 지금까지 주택지구 지정이 미뤄지고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물었습니다.
국토부는 서면을 통해 일부 소유주들이 민간 개발을 요구해 지구 지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 등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주택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의지와 역할도 중요합니다. 2023년 동자동을 찾은 오세훈 시장. 시장님, 공공주택 사업 추진 약속해 주십시오. 민간 개발 부추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입장이 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 해법은 사업성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사업성을 높인다는 뜻은 많은 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면 아무래도 가구분의 여유가 생기니까 세입자분들한테도 아무래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어요? 그 점을 가지고 지금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질문이 있는데요. 주민들은 공공주택 사업을 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원하는 대로 진행하기를 해야지 주민들이 선의주 선순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잖아요. 지주 쪽은 또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시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 자리에서 강요하지 마시고 세입자분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힘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이 지구지정 과정에서 서울시랑 전혀 협의를 하지 않거나 그렇진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서울시랑 그런 협의 과정들이 계속 있을 텐데 서울시가 어떤 입장과 의지를 그러면 보여줬느냐 국토부한테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서울시는 어떤 입장일까? 서울시는 서면을 통해 쪽방촌 세입자의 재정착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유주 간의 갈등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4년) 전 이 사업을 함께 발표했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토지 소유주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답변.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면 답변에서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동자동 쪽방 주민들 사이에선 공공주택 사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개발이 표류하면서 입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20년 전 쪽방에 들어온 조인형 씨. 선생님, 여기 여기 학거방 이거 찍어라 이거. 불나면 꼼짝 못해 이거 뭐야 다 학거방이란 말이지. 쪽방에 살며 고물을 줍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는 고물 창고로 쓰기 위해 쪽방 하나를 더 얻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옛날은 여기에 방 비면 막 들어올 새가 바빴다. 빌새가. 그 요즘 사람 안 들어와요. 왜요? 여기 개발할 때문에 또 동에서 안 받아요. 여길 택을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철거 때문에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쟤네도 골치 아프고. 최근 한 쪽방 주민이 전입 신고 수리를 거부한 주민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 2심 모두 이겼습니다. 당시 주민센터는 전입 신고 수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건물 소유자로부터 요청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남영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전입 신고를 거부하는 소유자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지금 이 소송권 하나 외에는 저희가 뭐 받고 안 받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파악은 못했어요. 그러면 소송 진행한 그분 외에는 예, 쟤는 파악은 한 건 없어요. 전입신고가 안 된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지금 한 사람밖에 저희는 확인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쪽방을 관리하는 건 운영자들. 이들은 건물주에게 건물을 임차해 이를 다시 쪽방으로 임대해 수익을 얻는데 2년 전부터 전입신고 거부가 부쩍 늘었다는 겁니다. 건물주들이 조립을 안 받아준다고 못 받게 하니까 그러면 채를 놓지를 말도 같으냐 집주인하고 몇 번 다퉜죠. 음생이 좀 오고 가고 했었는데 그런 좀 애로점이 있어요. 전입을 안 받아주니까. 그게 언제부터 안 받아줬어요? 여기 저 공공주택 이제 그 뉴스에 나오는 뒤로부터 안 받아줬죠. 그 조합이 설립되면서. 그럼 언제까지 안 됐어요, 전입신고가? 지금까지도 보다 안 되고 있죠. 지금까지도? 네. 이 동네 자체에서 다 주인들이 회의를 했다고 그러더만 이 동네가 절대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한다는 뜻이죠. 지금은 내가 내 보내는 조건으로 전입신고 좀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꼭 내보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집을 그만둘 때 내가 전입시킨 사람은 다 내보내주겠다는 조건으로. 세입자 수를 줄이는 건 민간개발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이 퇴거가 되면 주거 대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정비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 이전비 있고 이사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소유주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봤을 땐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줄이려고 하는 거죠. 한 명 한 명이 비용이니까요. 동자동 쪽방촌 맞은편에 있는 양동 쪽방촌. 민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막 추진되던 2019년 쪽방 건물주들은 주민들에게 건물을 수리해야 한다. 사업이 어려워져 건물을 팔아야 한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여기는 배 있고요. 요거 배 있고 요 밑에는 사루도 있고. 여기는 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빈방이 여기도 많아요. 빈집 상태로 개발을 시작해야 임대주택 규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사 쪽에서는 인원이 많으면 이것도 더, 건물도 더 올려야 되고 보상금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압력을 가해서 사람 없이 하면 뭐 예를 들어서 30억 줄 거 40억 줄게. 입주민을 내보내면? 네. 한 명도 없으면. 결국 400여 명에 달했던 주민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임대주택은 182호로 확정됐습니다. 재개발이 추진될 당시 80%가 넘는 쪽방 주민들은 재개발 후 다시 양동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는 저 앰뷸런스가 하루에 수십 분 와요. 아픈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놀러 와. 그래야지. 이거 차 또 왔네? 누가 아픈 사람 있겠다. 동자동 주민이었던 태영 씨는 8년 전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다가 다시 동자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살 때는 뭘 봤는데 애로운 거야. 막 이제 애로운 거. 그런데 거기 살아도 맨날 여기 오는 거야. 거기서는 조금 넓어서 좋은데 근데 항상 나 아는 데는 여기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좀 살다가 아예 난 못 살겠다고
다시 와버렸어요. 외로움보다 태영 씨를 더 힘들게 했던 건 그를 바라보는 이웃 주민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치안 비슷하게 보는 거야. 그냥 사람끼리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딸 있으니까 좀 조심해달라고 뭐 이런 말만 해요. 우리 목사님이 여기 공원에거나 저기서 아침에 만나면 해갖고 밥을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합니다.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누군가가 절실한 쪽방 주민들. 이들에게 동자동 쪽방촌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집을 절대로 밖으로 드러내지 않죠. 더 차단하고 더 꽁꽁 싸맵니다. 그래도 자기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만큼 자원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1평짜리 쪽방에서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이 이 쪽방 그 작은 그 방 건조물뿐만 아니라 뭐 주변의 골목 그리고 상담소, 주변의 복지관, 급식소, 뭐 교회, 그다음에 뭐 서울역, 남산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네트워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쉽게 말해요. 아니 그 지금 지방에 빈집 너무 많은데 그냥 거기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서울 외곽에 임대아파트 지어주면 거기서 그냥 가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의 집을 완벽하게 부정하고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 달 동안 동자동 쪽방촌을 취재하며 만난 쪽방 주민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쪽방을 소중한 보금자리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지난 40년 이상 지연된 개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정부가 선택했던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정부의 약속이 늦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